안녕하세요. 이벤 애청자 여러분. 요즘 휴가철인데 어떻게 지내고들 계시나요? 다른 사람들 휴가 가고 나면 사람도 차도 밀물처럼 빠진 조용한 그런 서울거리를 시원하게 쏘다니는 게 그동안 저의 휴가였거든요. 올해는 그런 재미가 다 없어졌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모두가 정말로 꼭 필요하지 않는 일이면 밖으로 나가는 걸 삼가하고, 또 나가더라도 마스크 쓰고 거리 두기를 하면서 생활하던 중이었잖아요. 그런데 기후변화 영향으로 아마 50일이 넘었죠. 계속 비가 내린 지가요. 장마라고 말하기엔 도가 넘은, 날마다 쉬지 않고 쏟아진 비 때문에 피해 입은 지역도 전국적으로 아주 많이 생겼고요. 사실 저희도요, 지붕도 새고 그랬답니다. 이런 상황이니 저 같은 사람들은 휴가철이라고 어디 갈 수가 없죠. 그래서 말인데요, 저랑 같이 시원하게 자작나무 숲으로 잠깐이나마 여행을 떠나시는 건 어떨까요? 집안에 그대로 있으면서 말이죠. 집안에 있는데 자작나무 숲으로 간다는 게 무슨 얘기냐고요? 네, 다름이 아니라 지금 제가 자작나무 기억의 숲으로 떠나는 여행이라는 최원현 작가님의 수필집을 읽고 있는 중이거든요. 제목이 주는 여운이 왠지 행복했던 과거로의 여행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오늘은 이 수필집에 실린 글 3편을 골랐습니다. 최원현 작가님이 들려주는 자작나무 기억의 숲으로, 자, 함께 떠나 보시죠. 참, 먼저 들어가기 전에 소두에 짧게 쓰인 글부터 읽어드릴게요. 흘러가는 것이 어찌 강물만이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끊임없이 흘러가는 시간의 강은 처음엔 사람을 자라게 하지만 이내 늙지 않던가. 오래된 집을 보면서는 그 집에 살던 사람들의 옛 모습을 생각하고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함께 지쳐왔을 삶도 생각한다. 네, 자작나무 기억의 숲으로 떠나는 여행, 이 수필집을 펼쳐보면요, 먼저 서두에 이렇게 짧은 글을 최원현 작가는 갈대가 자라는 그 흐르는 강물 사진과 함께 싣고 있습니다. 보는 순간 왠지 그동안 숨가쁘게 달려온 지난 삶의 끈들을 잠깐 느슨하게 풀어놓게 만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아마 그런 마음으로 기억을 소환해서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듯 이 수필집을 읽어주기를 바라는 최원현 작가의 의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럼 잠깐 눈을 감고 자작나무가 질비하게 서 있는 숲을 떠올려 보실까요? 그리고 마스크를 쓰지 않고 생활하던, 두려움 없이 가고 싶은 데는 아무 곳이나 자유롭게 다녔던 지난날의 즐거웠던 기억을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럼 그 상태에서 지금 저랑 같이 그곳으로 순간 이동해서 짧은 시간이나마 최원현 작가가 들려주는 자작나무 기억의 숲으로 여행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좋게 기억하기. 첫 인상이 중요하다는 것은 그 느낌이 오래도록 가기 때문일 것이다. 좋은 말이나 이름도 그런 것 같다. 꽃을 말하면서 나쁜 꽃, 미운 꽃이란 표현을 쓰지 않는 것처럼 사람을 볼 때도 좋은 면을 보면 좋은 사람, 좋은 기억으로만 남을 것이다. 식구들이 한데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한 사람 이야기가 나왔다. 작은 아이가 안경 쓰고 얼굴이 도톰하고 몸이 통통하신 분이요? 하자 아내가 약간 다리를 절잖아 하는 것이었다. 그러자 아이가 냉큼 엄마는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약점 부분을 꼬집어 말하세요? 하며 항의를 하는 게 아닌가? 깜짝 놀랐다. 나도 그렇게 말했을 것이다. 그게 사실이기에 아무런 부담이나 미안한 마음도 없이 아주 당연하게 그리 말했을 터였다. 한데 아이의 말을 들으며 참으로 부끄러웠다. 어디 사람의 약점, 핸디캡이 그 사람을 대표하는 특징이 될 수 있으랴. 그가 듣질 않았기에 망정이지 우리의 대화를 들었다면 얼마나 서운하고 마음이 아팠을까. 그러고 보니 얼마 전 전철에서 옆자리에 모녀가 나누던 대화가 생각난다. 이제 유치원이나 다닐 나이의 여자아이였다.
엄마, 엄마, 내 친구 있잖아. 웃으면 눈이 쬐끔해져서 더 귀여워지고 눈썹이 초승달 같은 애. 누구? 아, 참, 내 친구 입이 커서 웃으면 하얀 이가 이쁘게 다 나오는 애 있잖아. 아, 교통사고로 한쪽 다리가 좀 짧아져서 뒤뚱거리며 걷는 그 애 말이지? 엄마의 말에 아이는 이내 시무룩해지더니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은 듯 말을 끊어버렸다. 그럴 것이다. 아이는 자기 친구이기 때문에 그가 좋아하는, 아니 그에게 보인 좋은 부분만 기억하고 있을 터였다. 그러나 엄마는 그 아이를 보는 순간 그 아이의 신체적 결함이 먼저 눈에 들어왔고, 그래서 예쁜 귀여운 눈 같은 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을 터였다. 사람을 특징 짓는 것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거였다. 살아간다는 것은 수많은 사람과의 만남이다. 그 수많은 만남 속에서도 우린 덜어는 좋은 기억으로, 덜어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좋지 않은 기억으로 사람을 분류하곤 한다. 한 번을 만난 사람이라도 좋은 기억으로 오래 남을 수 있지만 좋지 않은 기억으로도 오래 남을 수 있다. 바쁘고 힘든 중에도 문득문득 떠오르는 사람, 자주 만나지 못하는데도 늘 함께 있는 것처럼 가까이 느껴지는 사람, 우린 이렇게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린 날의 일들이 그리워지는 것도 그때가 가장 순수한 관계의 때였기 때문일 것이다. 초등학교 동창들이 1년에 몇 번 모인다. 40년이 넘은 세월을 흘러보냈음에도 이름을 대고 살던 곳을 대면 어렴풋이 떠오르는 얼굴, 그 어렴풋한 기억에 지금 내 앞에 얼굴을 겹쳐보면 비로소 그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 하지만 한 친구에 대하여만은 그 많은 세월이 흘렀음에도 감정이 사그라들지 않는다. 늘 패거리로 나를 괴롭히던 친구다. 나는 혼자지만 그는 형제도 여럿이고 사촌까지 하면 30 되었다. 그래 끄떡하면 내게 시비를 걸어오고 못살게 했었다. 그와 40년의 세월 후에 손을 잡으면서도 그 감정이 없어지지 않은 것을 느꼈다. 물론 그는 그런 걸 기억도 못할 터였다. 그러나 나에겐 그 오랜 세월의 후에도 가슴 깊은 앙금으로 남아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 40년도 더 지났음에도 그때의 원망의 서운함이 남아 있으니 어찌 좋은 추억이 있었다 해도 생각이 나겠는가? 사람의 욕심 중 자기를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장 크단다. 그러니 사람은 살아있을 때도 그렇겠지만 죽은 후에도 좋게 기억되는 사람이어야 될 것 같다. 좋은 느낌, 좋은 인상, 좋은 기억으로 오래도록 이 한 해에 나는 어떤 사람, 아니 몇 사람에게나 좋은 기억의 사람으로 남아있을까? 아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좋게 기억하고 있느냐가 먼저일 것 같다. 떠오르는 아침 해처럼, 석양의 일몰처럼 아름다움의 여운으로 남아있을 내 삶을 소망해 본다. 그동안 살아가면서 만난 사람들끼리의 관계에서 그립다거나 혹은 아름답게 그 뒷모습이 기억되는 사람들이 있나요? 있다면 몇 명이나 되나요? 사람도 그렇지만 지나버린 과거는 대체적으로 아쉬움과 그리운 기억들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도 다시는 되돌아갈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그런 감정들이 더 강렬해지는 건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의 우리들 역시 코로나19의 등장으로 지난날의 평범한 일상들이 소중하고 아름다운 날들이었다고 저뿐만 아니라 다들 그리워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 모두의 삶들이 아름다운 여운으로 남을 수 있으려면 뭐가 필요할까 생각해 봤는데요. 저는 어울림이 바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원현 작가가 자작나무 기억의 숲에서 들려주는 이야기에 또 더 귀를 기울여 보시죠. 어울림. 물이 흘러가는 것은 소리보다 모습이 더 아름답다. 서로 높이를 맞추어 주려는 배려의 마음이며 더 예쁘게, 더 고르게, 더 부드럽게 보이려는 마음이 숨김없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유연한 흐름의 곡선은 그들이 펼쳐낼 수 있는 최상의 마음씀이기도 하다.
그런 그들의 마음이 소리로 나타나고 사람들은 그런 그들의 소리를 흘러가는 소리라 말한다. 아주 작은 부딪힘에도 반응하는 것은 그만큼 그들이 마음 여리고 순수해서일지도 모른다. 물가에 자라고 있는 실버들 가지를 살짝살짝 건드려 보는 것도 그들에게도 무언가 주고 싶다는 마음에서일 것이다. 이끼 낀 작은 돌멩이를 슬쩍 돌아가기도 하고 윗물레에 이끼 한쪽을 따다 아랫역에 이끼에 살짝 붙여놓고 가는 것도 서로를 알고 지내는 것이 좋지 않으냐는 나름의 생각에서이기도 하다. 그런데 그렇게 흐르고 흘러가다 이른 곳에서 저들은 누구랑 만날까? 그 만남을 통해 무엇을 이루며 어떤 삶의 모습을 갖게 될까? 그렇게 흐르고 만나고 어울리며 만들어내는 시간의 결정들이 사람들에겐 또 어떤 모습으로 비쳐 보일까? 게오르그가 세계는 나만의 것이 아니다. 나무의 뿌리와 줄기와 가지와 잎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도 사람들의 여러 미래들이 한데 어울려 우리의 오늘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럴지도 모른다. 어찌 세계가 나만의 것일 수 있으랴. 한갓 풀포기 나무 한 그루, 물 한 방울이라고 내 것이라 할 수 있으랴. 다만 나도 그들 중 지극히 작은 한 부분으로 존재할 뿐이고 그들과 하나 되어 이루는 어울림의 존재가 아니랴. 갑자기 후두두둑 빗방울이 나뭇잎에 떨어진다. 바람 한 점 없는 것 같은 고요가 순간 깨어지며 나뭇잎이 놀란 듯 몸을 떨자 나무도 흔들린다. 그런데 그 놀람과 덤조차 어울림이다. 누가 누구에게랄 것도 없이 내가 너에게, 너는 나에게, 세계는 나와 함께 모두의 숨결로 한 호흡을 이루며 자랑스레 생명운동에 참여한다. 비가 오면 오는 대로,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그냥 그렇게 맞이하고 받고 젖어보면 어떨까? 내 것이 아니라면 구태여 챙기고 욕심낼 것도 없는 것 아닌가? 있는 곳에 있는 대로 놔두고 나 또한 그곳에 잠시 머무르다 어디론가 일어나 가버리면 될 일이다. 소리도 무늬도 형체도 없는 뜻 있는 뜻이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이 아닐까? 갑자기 물소리가 커진다. 아마 우르릉 쾅쾅 천둥 번개가 치더니 저 윗역에 비라도 한 줄금 내렸나 보다. 물살도 급해지고 물의 양도 많아진 것 같고 고요하고 평화롭기만 하던 물소리가 순간 긴장과 설렘 속에 빠지는 것 같다. 그래도 혼란은 보이지 않는다. 많아지면 많이 흘려보내고 세지면 더 빨리 흘려보내는 지혜로움도 바로 어울림이 아니던가. 나뭇잎 하나가 팔랑팔랑 내려앉는다. 유연한 몸놀림이 너무나 아름답다. 알고 보니 작은 새 한 마리가 딴에 가져가다 놓쳐버리는 거였다. 새는 나뭇잎을 다시 따 입에 물고 어디론가 날아간다. 새가 떨어뜨린 한입 나뭇잎과 다시 따 입에 문 한입 나뭇잎이 위와 아래로 묘한 대칭을 이루며 또 하나의 유연한 선을 이룬다. 힘찬 선, 부드러운 선의 아름다운 어울림이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어울림이 아닐까 싶다. 어제와 오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등 모두가 서로 어울려 만들어진 게 오늘이 아닌가. 그런데 우린 너무나 이런 어울림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살고 있는 것만 같다. 어울림은 나를 포기하고 낮아지며 수용하는 의미인데 늘 나로만 있고 나만으로만 있고 나만이길 원하는 속성이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이기 때문이리라. 그러나 가만히 숨 죽이고 자연에 귀 기울여 보면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가 제대로이지 못함을 쉽게 발견하게 된다. 너는 너, 나는 나가 아니라 너와 나, 나와 너는 어울림의 기본이고 그 어울림 속에서 사랑도 평화도 존경도 우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물소리가 조금 커지는가 싶더니 금방 평상으로 돌아와 버린다. 소나기 한 줄금의 영향이었던 것 같다. 그러니 조금 빠르다고 세다고 불평할 일이 아니었다. 그 또한 어울림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였음에야. 누름돌.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욱 확실해지는 것이 있다. 앞서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삶이 결코 나만 못한 분은 없다는 생각이다. 눈에 보이는 결과물로서가 아니라
그분들이 살아왔던 삶의 날들을 헤아려 보면 분명 오늘의 우리보다 훨씬 어려운 환경과 조건의 세상살이를 하셨다. 그런 속에서도 묵묵히 그 모든 어려움과 아픔을 감내하면서 자신의 몫을 아름답게 감당하셨던 것이다. 강원도 정선을 갔었다. 다들 냇가로 나간다고 해서 나도 따라갔는데 그곳에서 수석을 한다고 했다. 하지만 내 눈에는 아무리 봐도 그저 돌일 뿐이었다. 다들 의미를 부여한 돌을 한두 개씩을 가져가는데도 나만 빈손이다가 문득 어린 날의 할머니 생각이 났다. 할머니께선 한 해에 한 번쯤은 불어 냇가에 나가서 납작동굴 손바닥만한 돌멩이를 한두 개씩 주워 오셨다. 그걸 뭘 하려느냐고 물으면 누름돌이라 했다. 누름돌. 나는 그때 그게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알지 못했다. 그러나 나중에 그 용도를 알게 되면서부터는 나도 학교에서 돌아오다가도 냇가에 들러 그런 돌을 주워다 드리면 할머니께선 매우 좋아하셨다. 그 어린 날이 생각나 뒤늦게 마음이 급해져 누름돌로 쓸만한 것을 찾아보았다. 어쩌면 그건 순전히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일 수도 있겠지만 내 삶에도 그런 누름돌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했을 것 같다. 요즘 내게 부쩍 그런 누름돌이나 확돌이 하나쯤 있음 싶다는 생각이 든다. 뭔가 모를 것들에 그냥 마음이 들떠있고 바람 부는 대로 휘둘리는 키 큰 플립처럼 좀처럼 내 마음을 안정시키기가 어렵다. 이런 때 그런 누름돌 하나 가져다가 도간에 김치 꾹 눌러주듯 내 마음도 눌러주었으면 싶다. 거칠어진 내 마음을 돌하게 넣고 확돌로 슉슉 갈아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스쳐가는 말 한마디에도 쉽게 상처받고 욕심내지 않아도 될 것에 주제넘은 욕심을 펴는 날카롭게 결로 깨진 돌 같은 감정들도 지그시 눌러주거나 갈아내 주었으면 싶다. 아니다. 나도 짜고 맵고 너무나 차가워 시리기까지 한 김장독 안에서 보아주는 이 없어도 자신을 희생하며 김치 맛을 만들어내는 누름돌 같은 사람이 될 수는 없을까? 그렇게 생각해보니 옛 어른들은 다 누름돌이거나 최소한 누름돌 하나씩 품고 사셨던 분들 같다. 누가 가르쳐 주지도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을 텐데도 아주 자연스럽게 누름돌이 되었고 또 상대를 자신의 누름돌로 인정도 해 주었다. 내 뻗치는 기운도 억누르고 남의 드생 기운도 아름답게 눌러주는 희생과 사랑의 마음들이 서로 나눔으로 이해로 살아 있었던 것 같다. 그렇기에 그 어려운 삶의 현장, 차마 견뎌낼 수 없던 시대의 질곡에서 아픔과 고통도 감내할 수 있었으리라. 우리 집엔 그때 내가 정선에서 가져온 누름돌이 단단히 몫을 하고 있다. 베란다의 항아리 안에서일 때도 있고 오이지를 담글 때도 곧잘 사용된다. 요즘이야 보리쌀을 갈아 밥 짓는 일은 없어졌으니 확돌이 될 일은 없겠지만 어쩌다 제 몫의 일이 없어 바닥에 놓여 있거나 항아리 뚜껑에 올라와 있어도 어린 날을 추억해 하면서 내 삶의 누름돌을 생각하게 한다. 두 동강이 나버린 누름돌을 보시며 안타까워하시던 외할머니 모습도 생각난다. 단순히 못 쓰게 된 돌 하나가 아니었으리라. 욕심에도 성급한 마음에도 서운함으로 파르르 떨리던 마음, 시집살이 고된 삶의 눈물도 누름돌을 씻으며 사귀던 친구 같은 존재였을 것이다. 그래 서른 마음 꾹 누르고 하셨던 그 마음이 담겨 있었을 테니 깨어진 돌을 보자 마음이 찢기는 헤어짐의 슬픔을 느끼셨을 것이다. 이젠 내 나이도 들만큼은 들었는데도 팔딱거리는 성미며 여기저기 불쑥불쑥 나서는 당돌함은 다스리지 못하고 있다. 누름돌이 없어서일까? 이제라도 그런 내 못된 성질을 꾹 눌러 놓을 수 있도록 누름돌 하나 잘 닦아 가슴에 품어야겠다. 그게 나쁜 일이야? 부부간에도 서로 누름돌이 되어주는 것이 좋겠고 부모 자식간이나 친구지간에도 그렇게만 된다면 세상도 훨씬 더 밝아지고 마음 편하게 되지 않을까? 김장을 처가에서 해와서인지 김치 냉장고 때문인지 지난 겨울 내내 베란다 바닥에 누름돌이 할 일 없이 놓여 있었다. 나도 그게 특별히 쓰일 데가 없어 그냥 본체에 만치 했다. 그러나 내일은
마침 집에 있게 되니 아내 몰래 저 2개의 돌을 깨끗이 씻어 뚜껑 덮인 항아리 위에라도 올려놓아야겠다. 그걸 보며 왠지 모르게 들떠있는 내 마음도 꾹 누르면서 말이다. 아니다. 정성껏 김장독에 올려놓던 할머니 모습이 먼저 그리워질지도 모르겠다. 네, 최원현 작가는 너는 너, 나는 나가 아니라 너와 나, 나와 너가 어울림의 기본이라고 하면서 어울림이란 나를 포기하고 낮아지며 수용하는 의미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늘 나로만 있고 나만으로만 있고 나만이길 원하는 속성이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 현대인인 것 같다고 얘기해주고 있네요. 이것은 우리 인간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어울림으로 살아갈 텐데 우리 인간들은 생활의 편리를 추구하고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이 자연과 어울리지 않고 지배하고 군림하려 했던 그 오만함 탓에 고스란히 지금 우리가 되돌려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큰 틀에서 보면 이것마저도 만물이 존재하기 위한 어울림이겠지요만 우리 사람들 중심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인류의 물질 문명을 지그시 눌러 다스려주는 최원현 작가가 얘기한 누름돌이 지금의 우리에게 아주 절실히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처음으로 수필을 읽어드렸는데요. 최원현 작가의 자작나무 기억의 숲으로 떠난 여행 괜찮으셨어요? 걸어온 삶들에서 그 틈을 찾아내 한여름 쨍한 비처럼 날카롭게 사유하고 깊게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최원현 작가의 수필집이 이 책을 비롯해서 18권이나 된다고 하니까요. 찾아서 꼭 읽어보시면 살아가는 데 도움될 얘기들을 많이 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